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제2막에 들어가죠.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이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반입된 사실이 이 오신트 소식통들의 어떤 SNS에 드러났습니다. 이탈리아가 굉장히 강력한 구축 장갑차를 105mm 포가 장착된 센타우로라는 장갑차를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줬다라는 정황이 지금 나갔는데 사진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와중에 미국이 B-1B 폭격기에다가 원래 내부문 장착만 있는데 외부 파일런을 달아서 어마어마한 무장 탑재 업그레이드를 단행했고, 이 B-1B 폭격기 뜨면 이제 능력이 1.5배 증가하는데 여기에 괴물 벙커 버스트까지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태국 정부가 중국산 잠수함 도입 강행 추진했다 라고 하다가 야당에게 들통났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미국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잭 H 루카스 함에 대한 시험평가를 완료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엄청나게 강력한 스파이6 이지스 레이더를 탑재한 구축함들을 실전 배치하게 됐다라는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독일산 엔진을 탑재하지 않으면 잠수함 도입 계약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태국 정부의 입장은 결국 국내 정치적 반대를 가라앉히기 위한 사기극이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중국과 중국산 엔진 탑재 잠수함 도입을 그대로 강행하기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하다가 야권의 융단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여러 망언을 쏟아내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에는 올해 안에 10만 명의 신규 계약병을 더 충원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월급을 줄 형편이 안 돼 있는 정규군도 PMC로 떠미는 상황에서 10만 명을 무슨 수로 충원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미 공군이 군집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중인 일명 토르 시스템의 첫 번째 요격 테스트를 성공리에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고출력 극초단파를 방사해 군집 드론의 회로를 태워버리는 방식인데 생각보다 효과가 우수했다는 후문입니다. 41년 전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 42형 방공 구축함 셰필드함을 격침시켰던 아르헨티나 공군의 슈페르 에땅다르 공격기가 부품 부족으로 퇴역했다는 소식입니다. 11대가 부품도 없이 공군의 현역기 목록에서 10년 넘게 버티다 퇴역하는 것인데 점점 다급해지는 아르헨티나의 상황, 아무래도 미국이 결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 해군이 지난 2021년 진수된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의 초도함 잭 H 루카스함의 인수평가를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인 스파이6가 탑재된 최초의 수상 전투함인 잭 H 루카스, 시험평가에서 기존 알레이버크급을 뛰어넘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이며 미 해군 관계자들을 감탄시켰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중국 위안급 잠수함하고 똑같은 거를 구매하기로 하고 어마어마한 조건으로 구매를 했죠. 총 사업비보다 더 많은 절충교역으로 태국 물건을 사주겠다. 그리고 이거 20년 거치 무이자 상환으로 중국이 차관 주고 20년 있다가 무이자로 갚아라. 이런 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을 해서 우리 한국의 DSM이 1400을 이겼었죠. 그런데 실제로 가니까 이게 아니고 다운그레이드형 S26T로 갔는데, 그런데 문제는 독일이 엔진을 팔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제 엔진을 잠수함에다가 어떻게 믿냐? 그 시끄러운 걸. 그리고 중국제 엔진 물속에 들어갔다가 가동 안 되면 떠오르지 못하고 다 죽는데 그거 되겠냐? 자, 이렇게 해서 계약대로 독일산 엔진을 넣지 않으면 안 산다 라고 호기롭게 했던 것은 다 뻥카였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야권이 지금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그거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냥 진행하자 라고 진행되고 있다 라고 지금 폭로를 했는데, 이 태국 해군 참모총장은 아니다, 우리가 중국 해군에게 보증받았다, 보증하라 라고 했고, 그리고 지체배상금 니들 책임으로 사업 지장 생겼으니까 지체배상금도 내라 라고 했다 라고 주장하지만 그것도 모두
뻥이다 라고 야권은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정부 잘 뽑아야 됩니다. 왜냐, 친중 뽑으면 어느 나라든지 망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동남아에서, 서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친중 정부 뽑으면 똑같이 망하게 됩니다. 중국은 과거에 또 제국주의나 서방 선진국 또는 미국은 뭔가 착취를 하더라도 같이 상생을 시켜줍니다. 니들도 좀 잘 살아. 그리고 우리가 좀 빼먹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은 그거 없이 그냥 완전 탈탈 털어서 그냥 쫙 빨아당겨 버립니다. 그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그 소리 하기 전에 중국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얼마나 가혹하게 착취하고 빨아당기고 완전히 멸절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5천년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거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메드베데프가 올해 계약병 10만 명 더 모집할 것이다. 모집은 하겠죠. 그런데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 계약병인데. 그리고 계약병으로 러시아 정규군에 지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PMC에 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보험복지 혜택도 못 받고 참전용사 대우도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알고 지원하겠냐라는 거죠. 자, 요 장비인데요. 이 극초단파,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하고 같은 겁니다. 드론들이, 군집 드론들이 쫙 날아오면 그 드론들에 있는 회로를 전자레인지 안에서 튀겨버리는 것처럼 그냥 극초단파 강력한 걸 쫙 쏴가지고 찢어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도대체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찢어야 되는 건지 그걸 우리는 알 수 없는 건데, 이 테스트를 토르 시스템 테스트를 한 후문은 동시 교전 능력이 제법 좋았다. 이거 성공작이다 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니까, 이를테면 드론 하나 삘삘거리고 날아오는 거 그걸 한참을 따라다니면서 찢어야만이 드론이 그냥 이제 회로가 한참 가다가 퍽 하고 터진다면 다른 거 언제 다 하겠습니까? 우리 전자레인지에 뭔가 집어넣으면 좀 집어넣자마자 세팅 같은 거 집어넣으면 좀 있으면 뭐 번쩍번쩍 막 소리 나죠. 깜짝이야 하고 다시 이제 끄고 하는데, 그렇게 넣자마자 바로 반응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괜찮더라 라고 하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 소형 드론, 군집 드론 이런 무인 무기들이 판을 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극초단파 마이크로웨이브를 가지고 튀겨버리는 이런 무기, 우리도 레이저보다 어쩌면 이게 더 나아요. 이거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슈펠 에땅다르, 셰필드 구축함을 격침시켰던 바로 그 기체죠. 이게 이제 11대가 남았는데, 이게 10년 전부터 사실 비행을 한 번도 못했어요. 왜? 부품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르헨티나 공군의 무기 목록, 즉 인벤토리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퇴역을 하고, 아르헨티나 공군은 현재 움직일 수 있는 전투기는 미국제 A4 스카이호크 요거 한 서너 대 정도 뿐이다 라고 하는데, 야, 그래서 우리 FA-50을 진작에 팔았으면 어땠을까? 영국이 사출 자석 때문에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FA-50 당시에 블락 10이었는데 기본형이었죠. 그거 팔면 뭐 사이드와이드 밖에 안 되고 공중급유 장치도 없고 해서 포클랜드까지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걸 영국이 반대하는 바람에 우리도 못 팔고 아르헨티나도 지금 이 모양이 됐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뭐 중고 F-16이다, 미국 F-16이다, 뭐 덴마크 F-16이다 이런 거 한참 알아보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중국이 그냥 여기 쑥 들어가가지고 JF-17 거기다 대한미사일, 초음속 대한미사일까지 달아준다. 이런 것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영국 손해죠. 그래서 영국이 큰 결단 해주고 포클랜드까지는 오지 못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전투기, 그리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이나 이런 거는 사용하지 못하는 수준. 그러니까 이 덴마크나 네덜란드에 있는 그 개량형 그건 안 되고, 미국 사막에 있는 AB형 이거 초창기형 요거 개량해서 주든지, 아니면 한국의 FA-50 블락 20 말고 블락 10 요거로 하든지로 좀 바꾸는 게 좋겠다. 중국제 쓰면 전투기 중국제 쓰면 친중국가 되어버립니다. 미국, 영국 큰 결단하기 바랍니다. 소탐 대실하면 안 됩니다. 자, 미국의 알레이버크가 구축한 플라이트 3 잭 H 루카스입니다. 드디어 시험 평가 완료해서 이제 실전 배치한다라는 건데, 여기 뭐 똑같이 생겼죠. 21세기에 새로 만든 군함치고는 정말 뭐 요즘 디자인치고는 허접합니다. 그런데
이 센서 성능이 너무 강합니다. AMDR, SPY-6. 그래서 여기에 이제 24개의 모듈 어셈블리가 들어가는데 이거 가지고 해보니까 한 2000km 탐지, 그리고 동시 대응 능력, 그리고 아주 빠른 초고속 표적도 탐지가 다 가능하고 스텔스 전투기도 200km 이상에서 탐지가 되는 엄청난 능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생긴 건 이렇게 1980년대 스럽다 하더라도 능력은 21세기 능력이다 라고 하는데 기왕이면 좀 생긴 것도 좀 가다듬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아무튼 미 해군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탈리아가 대량으로 비축 중인 차륜형 구축 전차 B1 센타우로가 우크라이나에 비밀리에 공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량 미상의 차량이 우크라이나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러시아군 여러모로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가 공식적인 발표 없이 자국군 비축 물량 가운데 상당한 군용 차량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B1 센타우로 차륜형 구축 전차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21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최근 동유럽 모처에서 열차편으로 우크라이나로 수송되는 이탈리아 무기들을 발견했는데요. 화물열차에는 200호 VM-90 전술차량 수십 대와 여러 대의 센타우로 구축 전차가 실려 있었습니다. 영상 촬영자는 해당 영상은 몇 주 전에 촬영한 것이고 그때는 이것이 센타우로인 줄 몰랐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미 상당한 수의 센타우로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반입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배치된 B1 센타우로는 전투 중량 24톤의 차륜형 구축 전차인데요. 52구경장 105mm 저반동포와 3세대 전차 수준의 사격 통제 장치를 보유해 T-72급 전차도 무리 없이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갖췄습니다. 이 차량에 탑재되는 주포는 운동 에너지탄을 사용할 경우 2000m 거리에서 400mm, 1000m 거리에서 450mm의 관통력을 보유해 효과적인 대전차 전투가 가능합니다. 센타우로 시리즈를 대량으로 보유한 이탈리아군은 120mm 주포로 개량한 센타우로2를 주력으로 운용하면서 구형인 105mm 버전 센타우로 150여 대를 비축물자로 보관해 왔는데요. 이번에 얼마나 많은 센타우로가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높은 기동성과 준수한 화력을 지닌 센타우로가 프랑스에서 공급된 AMX-10RC보다 월등한 전투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극심한 전차 부족으로 이제는 T-54까지 소환하고 있는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군의 기갑 전력은 갈수록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센타우로, 밑은 장갑차인데 위는 전차.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걸 구축 전차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전차하고 교전할 수 있다, 전차를 파괴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105mm 전차포인데 55구경장, 포신이 길죠. 그래서 관통력은 이게 만약에 궤도 차량에 탑재됐으면 아주 강력한 반동을 줘도 견딜 수 있는데 이게 차륜형이다 보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약하죠. 그래서 자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관통력은 105mm 52구경장임에도 좀 약합니다. 2000m에서 쏘면 400mm, 1000m에서 쏘면 450mm.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T-54, T-62는 뭐 어느 방향에서 쏘나 전부 파괴할 수 있고 T-72의 B3 정도 되면은 측면에서 공격하면 파괴할 수 있고 정면은 뭐 좀 힘들죠. 그런데 T-72 B3가 아닌 그 이전형 정도는 정면에서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기차역에서 대량으로 실려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더라 라는 걸 촬영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보안 문제가 좀 걱정되니까 몇 주 지나서 올렸다 라는 겁니다. 몇 주 지났으면 이미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부대 편성 다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공세 때 참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두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가더라 라고 하는데 이탈리아가 아마 프랑스가 AMX-10RC 그 90mm 전차포 장착한 그 경전차를 주는 걸 보고 그래 저런 거 주네 그럼 우리도 주자 해서 주는 것 같은데 그 AMX-10RC보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하죠. 그건 90mm 포고 그래서 전차하고 교전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이건 105mm 포 우리 K1 같은 이런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꽤 강력한 이런 성능 거기다가 빠르게 주행하면서 사격 통제 장치가 헌터 킬러 그래서 이걸 쏘면서
저 표적을 탐지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동간 사격 가능하고 하니까 러시아 전차들은 워낙 사격 통제 장치가 허접하니까 제대로 빨리빨리 조준이 안 되죠. 근데 여기는 조준 빨리 되면서 기동하면서 조준하고 쏘고 하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전력이 되겠다라는 이 우크라이나 전력 추가 소식 알려드렸고, 두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미 공군이 B-1B 폭격기를 그야말로 괴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 이행 중단을 선언한 뒤 나온 미군의 이번 조치 때문에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미 공군이 보잉과 함께 B-1B 폭격기의 탑재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신형 모듈러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 시스템이 배치되면 B-1B의 폭장 능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제니퍼 웡 보잉 폭격기 프로그램 매니저를 인용해 미국 방산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5월 21일 리포트했습니다. 웡 매니저는 현재 미 공군은 B-52H를 B-52J 사양으로 현대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B-52 폭격기를 현재 개발 중인 신형 극초음속 무장 실험 테스트베드로 쓰는 것은 어렵다 라며 B-1B가 그 역할을 대신 맡았고, 이 과정에서 B-1B의 간단한 개조를 통해 무장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되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명 LAM 로드 어댑터블 모듈러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B-1B 폭격기의 동체 하단에 장착하는 탈착식 무장 장착대인데요. 한 개 장착대당 7,500파운드, 약 3.4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다양한 무장 탑재가 가능합니다. 보잉은 B-1B 동체 외부에 최대 6개의 LAM 장착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내부 무장창과 LAM을 함께 사용할 경우 B-1B는 기존 B-1B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장 능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LAM을 장착한 B-1B는 기존 내부 무장창에 탑재가 불가능했던 5,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인 GBU-72 6발 탑재가 가능한 것은 물론 기존 무장의 탑재량도 1.5배 증가합니다. 2,000파운드 JDAM과 제즘, 현재 개발 중인 사거리 1,600km의 극초음속 공격 순항미사일도 36발씩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 공군은 러시아가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이행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B-1B에 다시 AGM-86B 핵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B-1B가 AGM-86B를 다시 탑재할 경우 B-1B는 핵미사일 36발을 탑재하는 가공할 핵 폭격기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B-1B의 이런 고위력화는 러시아는 물론 중국에게도 엄청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 과거 소련이 미국과 군비 경쟁을 하다가 망했다는 사실을 벌써 잊은 모양입니다. 네, B-1B 원래 이렇게 내부 무장창만 있습니다. 내부에 로터리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부 무장창만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외부 무장 장착 파일런을 6개를 단다. 그래서 이 6개 달아서 한 개 파일런당 이렇게 2발씩의 미사일, 뭐 LRA-SM이 되었던 제즘이 되었던 또는 JDAM, 2,000파운드 JDAM, 정밀 유도 폭탄이 되었던 그런 큰 무장을 2발씩 해서 12발을 외부에 추가로 장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내부 무장 창밖에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5,000파운드짜리 GBU-72 벙커버스터 이거를 탑재하지 못했죠.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는 BLU-109 이런 건 했지만 이 F-15E 같은데 이제 한 발씩 장착하는 5,000파운드 이거는 못했죠. 그런데 이제 그걸 6발을 탑재할 수 있게 됐다. 와, 6발 그냥 내려 꽂아버리니까 F-15E 스트라이크 이걸 6대의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엄청난 능력. 거기다가 더 러시아와 중국의 나쁜 소식은 AGM-86B 이 핵미사일 2,500km 날아가고 150kgton의 이 위력을 가지고 있는 이 핵미사일 이걸 장착하는 것을 검토한다라는 겁니다. 왜? 뉴스타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을 러시아인들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에 따라서 핵무기 사용 능력을 포기했던 이 B-1B에 그럼 우리가 이제 포기할 이유가 뭐냐? 니들은 지금 뭐 다 하겠다는데 투플레브 95 베어 폭격기, 투플레브 160 블랙잭 폭격기, 투플레브 22 백파이어 폭격기 이 3종 다 하겠다는 건데 그럼 우리도 다 하지 뭐 해서 B-1B에 핵미사일 36발 와 정말 무시무시해지죠. 거기다가 이제 외부 무장, 내부 무장 다 해서 LRA-SM
스텔스, AI, 대한미사일 이거 그냥 남중국해에서 중국 항모전단 쏟아보면 한 대만 떠도 그냥 경멸돼 버리겠네요. 이런 대함 공격 능력, 제즘 ER 36발, 대지상 타격 능력, 거기다가 벙커버스터 5,000파운드짜리 6발, 이런 엄청난 폭격 능력, 그야말로 끝판왕의 폭격기로 거듭나게 되는 비연비 소식, 괴물 능력을 갖게 되는 그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뭐 우리가 돈 받으니까 우리도 좋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